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동 중에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한 주로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도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2시경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의회에서 원래 오늘 밤에 표결이 되어 있었는데 표결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자금을 수혈받게 된 낙폭 과대주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를 비롯해서 산업은행이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두산중공업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에 타격을 입게 된 화장품주나 면세점주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또 22원 정도나 급락을 하면서 121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시장, 이번 주 참 좋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네,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아쉬운데 다음 주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지금 현재 저가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장이 시작이 되나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요. 이대로 V자로 그대로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하락세를 그대로 메우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폭락장이라든가 하락장들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해 봤을 때요. 항상 올라갈 때는 계단식, 바닥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대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흔들림이 좀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요, 현재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저가에서부터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채 어떤 수급으로서 반등이 시작했냐면 바로 연기금 수급으로부터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집중 매수하기보다는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승세, 단기적인 상승세도요.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실제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신용잔고입니다. 현재 화면상 보시면 신용잔고 물량이 항상 급락을 했을 당시 퍼센트로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 25% 정도의 고가 대비해서 급락이 나왔을 당시 항상 이 증시의 지금 현재 저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졌어요. 실제 한번 볼게요. 요 자리들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2018년도 10월 달인데요. 급락세,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급락세가 현재 나오게 되는 현재 추세인데요.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빠지는 증시에서 신용 물량 또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 물량이 같이 하락하게 되다가 저점을 잡은 시점부터 주식이 어떻게 반등하느냐.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현재 보이시죠?
이대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저점을 확인하는 지금 현재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최근뿐만 아니라 이번 장세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냥 이대로 상승하기보다는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풀려가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흔들리는 차트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될 것 같으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 가끔 투자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저가를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최저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저가로 떨어지는 바로 이 구간, 제가 지금 현재 네모 박스 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요, 이 자리는 진짜 바닥인지 가짜 바닥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자리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바닥을 어디로 확인해야 되느냐,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슈, 경제 부양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먹혀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나서 상승 시점, 바로 이 타이밍, 조금 더 횡보세를 거친 뒤 바닥권 구간에서 바로 이 타이밍에서 잡는 것이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옳게 투자하시는 저점 자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는 정말 단타 위주,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단타 위주, 그리고 박스권의 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버스라는 상품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장에 적절하게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풀베팅보다는 비중을 좀 빼두시면서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혹은 주식시장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단기 투자를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려줬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는 V자 반등보다는 흔들면서 완만하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횡보 장세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잘못된 판단이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꼭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정부에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냐? 이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악재가 뜨게 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정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00조 원이 넘는 규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대급이죠. 6천조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시장에 풀려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역대급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한번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정책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시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애매한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자영업자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이미 이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모두가 빌릴 수 있을 것처럼 정부에서는 정책을 내놨지만 모두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들, 실제 4등급 아래 분들은 1,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대출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자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경제 방어가 되기보다는 이 어느 정도 소생할 만한 기업들을 도와주고 소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의 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악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중국의 확진자 숫자를 넘어가는 현상이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 좀 지나가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지금 이제 오늘 9시 시장 기준으로 지금 27일 9시 기준,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벌써 8만 명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미국의 확진자 속도에 따라서 더욱더 경제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방세를 유지하시면서 무언가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죠. 단기 반등은 하겠지만 완벽한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풀베팅 자리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식들을 꼭 알아가시면서 시장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상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 감히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 이 투자 병법 방송에서 예측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준이 어떤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지 혹은 하락하는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강의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창 나오면 거꾸로 간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죠. 현재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당분간 경각심 가지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던 종목이죠. 오늘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이 확정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문가님, 한진칼 이제 뉴스가 나와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슬슬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슈,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5만 원짜리 이하 자리였죠. 5만 원 아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것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악재가 떠서 안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잘 반등이 좋기 때문에 욕심 없이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 내일 갭상승이 뜨든 갭하락이 뜨든 과감하게 현금화 전략이 좋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매도하고 나오시면서 익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한가를 쓰면서 수익 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금화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승장 속에서도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된 건가요? 왜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자,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20% 정도의 수익, 단기간 저점을 잘 잡으면 10%, 15%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죠.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이미 몇 번의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만 하더라도 종목의 개별적인 수익으로 합쳐보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4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반등 시장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특징들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근 이 네페스라는 종목은요. 최근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눌림목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현재 역배열입니까? 정배열입니까? 이평선 자리를 따져봤을 때 단기 평선 자리는 이탈했지만 장기 평선 자리를 기준해서 봤을 때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61일 평선과 121일 평선을 한번 강조해 보면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완만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버텨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몇몇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오늘자 상승한 종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론 이슈와 재료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 급락에 의해서 역배열로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급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최근 증시는 뭐라고요? 과매도된 자리, 과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는 거겠죠. 저도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여러분들께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페스라는 종목들은 제가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는 구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근 단기적인 상승에서 투자할 종목을 찝어드렸던 종목이 바로 네페스였기 때문에 전략에 맞지 않는 종목이므로 이 종목은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시간 가치를 따져서 전략을 짜주신 것 같은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페스까지 오늘의 관심 편입주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내용 강의하시나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는요. 시장이 최근에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타이밍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급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럼 이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는 현재 타이밍에 이슈 중에 바로 이 총선 관련 이슈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좀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총선을 미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총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급반등세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과 함께 이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의 파라오 전문가님이신데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헷갈리실 겁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악재는 끝나지 않았고 확진자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어제도 이번 주에도 강의해 드렸듯이 현재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베팅을 할 자리도 좋겠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자금들, 현금한 현재 많은 자금들을 풀베팅할 자리들, 집중 매수할 구간들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이 저점 구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시장에서 단기 반등을 맞춰낼 때 신용 물량이라는 걸 확인했듯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풀베팅 자리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해석하고 여러분들께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강의 준비했으니까 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저점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매주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여러분들께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바로 이 금요일장 이번 주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주말이 현재 나와 있고 주말 동안은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안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워낙에 주식시장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장에 집중, 이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이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과 정보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이슈죠. 한번 읽어볼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 누구를 넘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8만 명을 훌쩍 넘었다. 물론 중국에서 지금 현재 공개하는 코로나 통계치 8만 명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신뢰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중국의 의료체계 시스템이 모든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통계적으로 발표한 내역이 8만 명이기 때문에 이 내역을 미국이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확진자 숫자가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증가 추세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지만 지금 적어도 4월 달 정도까지는 급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겠죠. 즉 악재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주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변이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좀 더 빠르게 많은 개체에게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이 아직까지는 어마무시하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치명적인 변이까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 국들의 지금 현재 아메리카들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 한국마저도 이 바이러스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제 계속해서 변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한 치료가 안 될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경각심만 가지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변이 전염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미국의 기관에서도 함부로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발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님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이 투자병법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마우스와 키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금 현재 제품이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시스템을 가장 처음으로 도입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현재 이 빌 게이츠는 최근의 활동들을 보시면요. 이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활동하는 시간보다 다른 지금 현재 인류적인 좀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환경적이나 좀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빌 게이츠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벤트 201이라는 거고요. 이 이벤트 201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서부터 2010년도 이후,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 빌 게이츠가 실제 강연회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뭐였냐? 우리 인류가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전쟁이 아닌 바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도 이에 따른 관심을 계속해서 갖게 됐고요. 그를 지금 현재 주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뮬레이션 이름이 이 이벤트 201이라는 주제예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발병하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며 이 경제에는 얼마만큼의 타격 혹은 사망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따른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려봤겠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 굉장히 확장 속도가 이 사망률은 조금 낮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 이것이 일어난 게 단 2019년도 12월에서 11월에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겠죠. 즉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은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물론 결과값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봤던 사람이라는 거겠죠. 실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마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현재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났습니다.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 국제 보건 등 자성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나오겠다라는 실제 현재 행동을 취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코로나19 자가격리, 경기 침체 처참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계속해서 해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구체적인 발언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대략적으로 6주에서 10주가량이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게를 열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6주에서 10주가량, 대략적으로 한 2달가량이 지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했죠. 이 발언은 그 어떤 전문가도 함부로 내놓을 수 없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경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 발전을 이끌었던 빌 게이츠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죠.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와 호재가 현재 싸우고 있는 현재 가운데에서 투자자분들에게 기준을 잡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했던 발언은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저점을 잡는 데 조금씩 부여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빌 게이츠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대처가 늦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보다는 부정적인 발언들을 한번 쏟아내고 있으니까 항상 이 빌 게이츠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느 정도에서 회복될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에 따른 기준, 그의 발언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완벽한 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전문가님 증시 반등 나오지 않았나요? 경기 부양책 나왔고 이 빌 게이츠가 발언도 했고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경제가 다시 한번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에 따른 이슈를 여러분들께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국이 대략적으로 2,700조 원, 어마무시하죠. 뭐 이 금액은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도 몇 번 말을 하지 못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70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부양책을 현재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경제가 활발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양책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우리가 무릎이 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아프겠죠? 피도 나겠죠? 근데 이 피가 나는 현재 이 상처 부위예요. 뭘 한 격이냐면 어느 정도 소독 정도를 하고 반창고 정도를 붙인 정도입니다. 우리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혹은 잘못 소독하거나 혹은 이 대처가 조금 미흡했을 경우 이 상처가 더욱더 곪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응급처치만 해놨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로 인한 경제 부양이 바로 되진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기준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경제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는요, 요즘 이슈가 뜨면 이렇게 봐요. 유가 감산 협의가 감산이라는 게 합의되지 않으면서 그냥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요즘 뉴스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감산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퍼센트보다도요. 무엇으로 인해서 떨어진 퍼센트가 더 많냐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원유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사용을 감소했어요. 사용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미중 무역 정책의 영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면서 공장들의 가동을 멈추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유 사용량도 크게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원유는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캐내고 있어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감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유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정상적인 경제의 상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산 합의 안에도 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 보시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반등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가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지 경제 회복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무엇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다. 적어도 이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 못해도 한 5주, 6주에서 10주가량은 경제가 멈출 만한 가능성들 거의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듯이 거의 동맥경화급으로 여러분들께서 돈이 안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재 타이밍에 조금 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에 또다시 악재가 터집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 갈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중 무역 합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자, 근데 그에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급등하던 주식은 이미 급락했죠. 경제도 박살났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시장이 무너진 것을 누군가의 탓을 해야 되겠죠. 내 탓이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지지율이 박살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10월, 11월에 나와 있는 대선 때 자신이 유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11월에 자신이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발언해야겠죠. 누구 탓? 지금 현재 중국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탓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전쟁급입니다. 이 국가 간의 갈등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보다도 더 심한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고요. 현재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중 무역 합의가 되기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언제까지? 이번 연도 11월까지 대선이 있는 시점까지 합의가 아닌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러저러 찌라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흐름상 봤을 때는 합의보다는 갈등 심화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요.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점이에요. 누가 강할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어떻게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렇게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온 시장입니다. 마냥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요. 마냥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죠? 이 수급의 가장 주체는 최근에는 연기금으로 보여져요. 바닥에서 받치는 수급도 연기금이었고요. 오늘자 떨어질 것 같던 증시를 받친 것도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흔들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단기 반등은 나오겠다. 근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다? 2주 후에 대부분의 치료제들의 1차적인 결과가 바로 2주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기준해서 한 대략적으로 거래일, 주로 치면 날짜로 치면 대략적으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10일 정도 뒤에 치료제가 나옵니다. 치료제에 대한 효과.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경제 회복에 따른 유가 추세 변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유가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상승을 바라보기엔 힘들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염병에 의한 빌 게이츠의 발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분석했고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 세계에 있는 전염병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인물입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는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빌 게이츠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 경제도 움직일 만한 가능성, 특히나 주식시장도 함께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빌 게이츠의 가장 절친이 누구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영향이 이 빌 게이츠가 하는 발언도 또한 신빙성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표와 함께 빌 게이츠의 발언도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회복에 따른 유가 추세 변화까지 앞서서 말씀해드린 대로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정말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의 전문가인 저점을 잡으려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방금 전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저점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충분한 횡보세를 거치고 악재에 대한 반영을 거친 뒤 악재를 충분히 이겨낸 뒤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저점이다. 이 자리가 제대로 된 풀베팅을 해야 될 만한 자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급해지지 마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동안은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저가에서만 매수하시거나 고가에서는 오히려 인버스를 찍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거라고 보여지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드린 기준들과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인가 지금 현재 단정할 때는 아닙니다.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확실할 때를 기다려야 될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에 따른 기준들 잘 익히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요즘 올라가는 주식들 저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20%, 30% 굉장히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하나 정도는 공략해 볼 만 하겠죠. 이런 종목, 저가에서 급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제가 오늘 이 정치 테마주 종목권에서 현재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단기적인 종목, 급등하는 종목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이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마무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우리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종목은요. 그죠? 이거 얘기하면 좀 이게 또 이거 또 들고 나오셨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타이밍에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덱스 인버스라는 지금 현재 상품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정반대로 가는 상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8,000원 이하로 매집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매집이라는 건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 사는 것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이미 제가 말씀드린 8,000원 이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시가 이하 자리에서 충분히 매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 제가 현재 오늘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다 보니까 오늘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실제 인버스에도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마냥 올라간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을 받치면서 올려준 연기금조차도 현재 이 인버스 상품에 지금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장세,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딱 맞고 떨어지기 좋은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눌림을 생각하시면서 인버스 상품을 이 주식을 매입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봅니다. 요거는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상승이 나오게 되면 8,500원 구간에서 1차적인 매도,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7,250원 정도로 할 건데요. 일단은 8,500원 가격에 오시면요. 절반 매도만 하세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악재하고 호재하고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즉 코로나 악재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크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현재 있는 공장들이 지금 하나둘씩 멈추고 있는 단계죠. 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주, 두 주 미뤄질수록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욱더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면서 크게 받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해질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폭락에 대한 생각 타이밍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면서 올라갈 때는 인버스 상품으로 해지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은데요.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8,500원 선에서 절반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손절가는 7,25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파라오님, 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힌트 주실까요? 제가 최근 아마 이 테마는요 정말 단기적으로 보실만 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일정들은 다 미뤄졌습니다. 뭐 아마케라든가 제약바이오의 아마케라든가 그 이외에 뭐 반도체 지금 현재 설비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 이슈만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이 총선 관련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 주자들도 현재 등록을 현재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투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현재 급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총선 관련 종목, 급반등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에 따른 종목들, 수혜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따른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금요일 오늘 유익한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유익하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